안녕하세요. 전호로구의 전호입니다. 제가 경찰 공부를 할 때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는데 저 역시 경찰 공부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제 목소리가 처음 나와서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많은 정보를 담았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Q&A에 대한 답변을 시작해 볼게요. 경찰 행정학과가 전공이신가요? 저는 러시아 어문학과를 전공했고 현재 학교는 휴학 중입니다. 공부 기간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019년 9월 3일에 처음 공부를 시작해서 2020년 9월 19일 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기간으로는 딱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경시생 때 하루 패턴이 어떻게 되셨나요? 우선 큰 틀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5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기상을 해서 6시에 집에서 나와서 6시 30분에 학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학원 가는 버스 안에서는 단어를 보기도 하고 졸릴 때는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학원에 도착해서는 집에서 챙겨온 아침을 먹으면서 남은 단어를 마저 외웠어요. 학원에서는 점심시간 20분, 저녁시간 15분을 제외한 따로 쉬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고 집에 오는 길에는 내일 단어 시험 칠 단어를 미리 외우고 집에 도착해서는 엄마랑 누나랑 잠깐 이야기를 하고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직공이 저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중력이 그나마 덜 필요한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풀었겠죠. 저는 한국사, 형소법, 경찰학 이 3과목을 좋아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2개를 풀고 정리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불 끄기 전에는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 헷갈리거나 애매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제 플래너인데요. 저는 헷갈리는 것들을 이렇게 따로 포스트잇에다 적어서 제 플래너에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이 헷갈렸던 거를 한번 읽고 자면 다음날 외워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플래너에다가 헷갈리는 걸 붙여서 자기 전에 보는 걸 되게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학원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대구에 있는 윌비스 학원에서 기본 강의를 라이브로 들었고 그 이후에는 스파르타반에 들어가서 인강으로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법은 윌비스, 공통은 경단기를 들었습니다. 학원보다 집에서 공부가 더 잘 되는데 학원에 가지 않으면 정보를 얻지 못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제가 1년 정도 학원에 다니면서 특별히 정보를 얻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강의 개강일이 언제고 특강이 언제다 이런 걸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학원 단톡방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게 그냥 편하다 이 정도지 어떤 정보에서 차이가 나거나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시 공부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분들께서도 그렇겠지만 제일 힘든 건 불확실한 미래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매일 몇 시간 이상 공부를 하면 합격시켜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연히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간 합격할 수 있어 이런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좋은 생각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복을 입은 제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저는 경찰 옷 중에 정복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정복을 입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 기운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이걸로도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제일 잘하는 과목을 모의고사를 엄청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걸 보고 혼자 안심을 하고 이 행동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전환길쌤을 되게 좋아했는데 전환길쌤이 해주시는 명언 같은 거를 적어서 제 플랜에다 붙여놓고 힘을 얻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해봐도 나 진짜 미쳤다. 이거보다 더 공부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합격한다. 이것도 못 견디면 18급 공무원이나 해라. 이런 말들이 되게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거나 공태기가 왔을 때는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졌던 것 같습니다. 체력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체력 준비는 합격 문자를 받고 바로 그날 학원에 등록을 해서 그 다음 주부터 다녔어요. 저는 필기 공부를 할 때는 체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제가 필기를 합격하고 나니까 체력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걸 정말 강추하는데 미리 학원에 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그럴 여유가 안 생기신다면 조금 쉬는 시간이나 자기 직전에
푸시업이랑 악력 같은 운동만 미리 연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미리 연습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시험 보는 지역은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전 첫 번째로는 우선 많이 뽑는 곳을 중점으로 뒀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살고 있는 대구랑 가까운 곳을 찾았습니다. 대구를 쓰고 싶어도 제가 영어를 별로 못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구 자체가 워낙 컷도 높고 인원도 적게 뽑다 보니까 대구는 무서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을 찾고 있었는데 충청도가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청도가 그나마 대구랑 가깝기 때문에 충청도에 저는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경찰에 꿈을 갖게 되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막연하게 경찰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저도 경찰 멋있고 정복이 멋있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현직 경찰인 매형을 만나게 됐고, 매형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경찰에 대한 꿈이 점점 커졌고, 군대에서 라이브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적성에 딱 맞을 것 같아서 마음이 90% 정도 경찰을 하겠다 기울었었고, 제가 전역을 하면 1년이 있어야지 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서 엄마가 남은 1년 동안 놀지 말고 한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권유를 하시면서 경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산점은 어떻게 채우셨나요? 저는 실용 글쓰기 2점, 태권도 2점, 그리고 대형 면허로 나머지를 다 채웠습니다. 제가 다른 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실용 글쓰기랑 대형은 정말 따기가 쉽습니다. 근데 대형은 필기시험이 발표가 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셔야 제출 날짜에 맘졸이지 않고 대형을 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다가 점수가 확 오르는 시기는? 저는 사실 기출문제를 열심히 푼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 얘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정말 기출에 대한 비중을 낮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출문제를 풀면 긴장도 안 되고 되게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차선택으로 저는 모의고사를 박살냈습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풀 때는 긴장도 되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모르는 내용이 생기면 하이라이트로 줄을 긋고 단거나 책에다 옮겨 적고 그걸 외우고 그럼 졸리지 않고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모의고사를 하루에 1회? 또는 많게는 2, 3회까지 풀었었는데, 그러면 좀 궁금하실 거예요. 모의고사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남냐. 저 같은 경우는 경단기랑 윌비스 강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경단기랑 윌비스에서 제공되는 모의고사를 일단 다 풀었고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모의고사들도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의고사를 받았을 때 한 번 풀고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모의고사가 100점이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만약에 오늘 75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이나 2주일 있다가 똑같은 모의고사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걸 풀었으니까 점수가 더 잘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65점, 어떨 때는 80점, 어떨 때는 맞았던 걸 틀리는 그런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텀을 두고 같은 모의고사가 100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별로, 유형별로 되게 제 지식도 많이 쌓이는 것 같고 점수도 그때 확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다들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 들으셨고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라는 게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기출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기출을 따로 풀진 않았지만 모의고사를 풀므로써 기출을 푼 효과를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기본을 몇 퍼센트 이해하고 기출로 넘어가셨나요? 저는 그날 수업을 들으면 그날 진도 나간 만큼 복습 자료가 나왔고 진도별로 모의고사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진도 나간 만큼 복습 자료와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몇 퍼센트 이해하고 넘어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기본서랑 문제를 병행했습니다. 제가 처음 법과목을 공부할 때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기출문제나 어떤 문제 같은 걸 병행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기본서에 적혀있는 내용과 기출문제, 그리고 시험장에서 만나는 문제는 괴리가 있고 그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뒤늦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엄청 혼란이 오고 멘붕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바로 문제를 병행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단권화를
정말 해야 하나요? 단거나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단거나거든요. 단거나는 기본서, 기출, 기출 변형, 모의고사 이 네 가지를 섞어서 정말 중요한 거,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짚어주시는 거, 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흘리듯이 말하지만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둔 게 단거나 책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윌비스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내 친구란 요약책이 있었고 그 요약책에다가 단거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의고사나 다른 기출을 안 봐도 될 만큼 제 요약책을 단거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형소법 그리고 경찰학 같은 경우는 5일에 1회독, 한국사는 전환길생 필기노트로 길어도 7일에 1회독은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독수도 많아지고 기억에도 오래 남더라고요. 경찰 시험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얼마나 적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회독을 하느냐, 그게 승부를 가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회독을 하고 많이 보려면 단거나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단거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디서 공부를 하셨나요? 가족이랑 같이 사는 집에서 집중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학원에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공을 하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 2월 달에 대구에 코로나가 엄청 심해지면서 학원이 문을 다 닫았고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 방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실에서 그리고 부엌에서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궁금하고 신경 쓰이고, 그리고 제 방에 침대가 있다 보니까 자꾸 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방 옆에 있는 작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화장실 안에 책상을 넣고 독서실처럼 만들고 식사, 볼일, 쪽잠은 다 화장실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화장실에는 아침 5시에 들어가서 밤 11시쯤에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화장실에서 공부하는 게 저는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냥 내 의지력이 이 정도나 된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다, 이런 느낌을 스스로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공부했던 한 달 반? 그 정도 때 제 경찰학 성적도 제일 많이 올랐고요. 화장실 안에서 하다 보니까 바깥과 완전히 단절될 수 있고 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집에서 집중이 잘 안 되시면 화장실에서 공부하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조심스럽게 드려볼게요. 하루에 몇 과목, 몇 시간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하루에 평균 순공 시간은 1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2과목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공통 한 과목, 법과목 2개를 추가해서 총 3과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5과목을 다 돌렸어요. 제가 처음에 2과목만 한 이유는 제가 정말 노베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5과목을 다 돌리면 제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서 2과목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2주 동안은 경찰학, 형소법만 오전, 오후로 나눠서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는 형소법, 형법을 오전, 오후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한 달 만에 법과목 3개가 1회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형소법, 경찰학, 한국사를 2주 동안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는 형소법, 형법, 한국사를 2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5과목을 다 돌렸습니다. 어떻게 5과목을 다 돌릴 수 있었냐면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내 친구 교재로 이미 단권화를 다 시켜놓은 상태였고 제가 형소법이랑 경찰학은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소법이랑 경찰학은 단권화 책 보고 모의고사를 푸는데 각각 1시간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1시간 반씩 투자를 하고, 한국사도 제가 좋아했던 과목이라 2시간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시간 정도를 형법과 영어에 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 정리드리자면 저는 하루에 순공 13시간, 과목은 처음엔 2과목, 그리고 3과목, 6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5과목을 다 회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했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한국사는 메인으로 전환길생 커리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올인원 강의를 2번 연속 들었어요. 처음 들을 때는 그냥 한국사라는 게 이런 과목이구나, 이렇게 큰 틀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들었었고, 2번째 들을 때부터는 조금씩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루에 20페이지씩 6일 또는 7일에 1회독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살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왕들별로 혼자 정리도 해보고 두 문자도 따보고 점점 살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환계일쌤 3.0 기출문제집을 인강을 듣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제가 인강을 듣지 않았던 이유는 3.0 교재 자체가 해설이 워낙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인강을 따로 듣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0을 풀면서 저는 모의고사도 매일 적어도 1회씩은 병행을 했어요. 그 이유는 한국사라는 과목이 워낙 외울 게 많고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외워도 자꾸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매일 전범위를 봐야 그나마 덜 잊을 것 같아서 모의고사를 매일 풀었습니다.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사 모의고사를 정말 거의 다 풀어본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많이 감명받았고 도움을 받았던 모의고사는 고종훈쌤 시즌 1, 2, 3입니다. 한길쌤 필로에서 빠지는 내용 없이 거의 시험 문제를 다 커버를 하는데 그래도 약간 몇 개는 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저는 고종훈쌤 모의고사에서 다 커버를 했습니다. 고종훈쌤 모의고사가 문제도 좋고 난이도도 꽤 있기 때문에 아마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고종훈쌤 모의고사 자체가 사료가 되게 좋기 때문에 사료 공부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치기 한 달 전에는 고종훈쌤 기출변형 500제로 마무리 작업을 했고 헷갈리는 고려나 조선 그리고 경제사 이런 부분은 전환계일쌤 7.0 한 번에 시대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을 통해서 마무리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봤던 필기노트인데요. 저는 원래 책을 되게 깨끗하게 보는 편인데 책이 되게 더럽죠. 전 사실 책이 더러운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순간 제 책이 이렇게 더럽게 변해 있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내용을 보다 보니까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게 봤던 건지 안 봤던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서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옆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 색깔 글씨로 써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고종훈 선생님 모의고사랑 고종훈 선생님 기출 변형 문제에서 처음 보거나 한길쌤 필로에는 빠져 있는데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옮겨서 적은 거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 색깔 동그라미로 돼 있고 연필로 적혀 있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두 문제를 다 따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을 다 외워야 하잖아요. 근데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두 문자를 따서 누가 이익이 뭐야, 정약용이 뭐야 이러면 바로 그 두 문자가 나와서 그 두 문자로 내용을 맞출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문자를 다 땄습니다. 근데 두 문자를 처음에 따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매일 공부를 하고 샤워하면서 혼자 되뇌어봤어요. 그러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샤워를 끝내고 방에 들어와서 자기 전에 그 막힌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런 걸 맨날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많던 사람들이 다 외워져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봤던 3.0 교재인데요. 저는 책에다 문제를 풀지 않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OMR 용지에다가 체크를 하면서 풀었어요. 책을 몇 번씩 회독을 해야 되는데 책에다가 풀면 이미 답이 자꾸 체크가 돼 있으니까 그 답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OMR에다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틀린 것만 이렇게 동그라미로 체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연필로, 그 다음에는 노란색, 그 다음엔 파란색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유독 동그라미가 많은 문제가 있고 거의 없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은 문제만 보면서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는 OMR에다가 풀고 틀린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중에는 동그라미가 많은 문제만 계속 보는 식으로 해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문자를 이렇게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보거나 또 헷갈리는 걸 직접 적어봤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왕업적도 다 적어보고 헷갈리는 문제는 따로 이렇게 메모장에 옮겨놓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과목은 영어인데요. 저는 사실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제 별명이 빠가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수능에서 영어도 4등급인가 5등급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한다 뭐 그런 감조차 전혀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 시험을 칠 때는 이디엄 단어를 한 번도 안 보고 시험을 치러 가는 그런 대참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하다 보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자문을 굉장히 많이 구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영어 선생님 그리고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은 어느 정도는 깨우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재석강 선생님을 메인으로 커리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디엄 단어장은 재석강쌤의 1800제, 독해 단어장은 경선식 명단어를 외웠어요.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기초가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수소문 해보니까 EBSI에 들어가시면 로즈리의 그래마 홀릭이라고 어떤 강좌가 있는데 이걸 먼저 듣고 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석강쌤 합격노트 강의를 들었어요. 합격노트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석강쌤이랑 전화로 상담을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공부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은, 문법은 무조건 반복만이 답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오늘 1과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내일은 1과 2과, 그 다음 날은 1과 2과 3과 이런 식으로 매일 축적을 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1과부터 10과까지 매일 축적을 하시고 11과부터는 다시 11과, 그 다음날 11, 12과, 그 다음날 11, 12, 13과 이런 식으로 20과까지 보고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니까 문법이 좀 잡혀가지고 2차 시험에서는 문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기 한 달 반 정도 전에 이동기쌤 기적의 특강 문법 파트랑 생활영어 파트를 들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재석강 선생님이랑 이동기 선생님 두 분 중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재석강 선생님 하프를 듣다가 나중에 이동기쌤 수업으로 갈아탔습니다. 물론 석강쌤 수업도 좋고 힐링도 되게 많이 되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이동기쌤이 한 지문 한 지문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고 해설도 엄청 꼼꼼하게 해주셔서 저는 귀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구문독해 같은 경우는 심우철 선생님 강의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독해를 하다 보면 어떤 단어 하나 때문에 그 독해가 완전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심우철 선생님은 저희가 어떤 단어에서 막힐 거다, 또 이 단어는 모를 거다 이런 걸 예상하시고 이런 단어를 몰라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독해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영어가 정말 어렵기도 하고 점수도 잘 안 나오고 오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어보다는 한국사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한국사를 95, 100점을 맞고 영어를 조금 못 쳐야겠다 이런 방법을 썼는데요. 정말 영어가 잘 오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과목은 경찰학입니다. 경찰학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경찰학은 장정훈 선생님 수업을 들었고 만약 경찰학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 경찰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경찰학은 장정훈 선생님을 정말 강추해요. 광고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1타 강사는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공부할 분량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강사가 1타 강사라고 생각을 해요. 장정훈 쌤은 이 경찰학 강의를 처음 들어도 다 이해가 될 수 있게 쉽게 설명도 해주시지만 공부량을 정말 잘 줄여주세요. 쌤이 짚어주시는 거, 쌤이 말해주시는 것만 봐도 시험장에서 80은 맞추실 수 있어요. 아마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경찰학이 세 번째 공통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만큼 조정 점수가 정말 잘 나와요. 시험장에서 경찰학은 80점만 맞아도 조정이 70점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과목이에요, 경찰학이. 경찰학 같은 경우는 사실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책 자체를 달달 외우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서 분명 헷갈리는 문제를 만나게 될 거고 그 문제 하나로 시험장에서 멘붕이 와서 시험을 완전 망쳐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학 같은 경우는 정말 세세한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두 문제를 땄고 도저히 두 문제가 안 따지면 키워드를 잡아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했다시피 경찰학 같은 경우는 단권화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단권화는 기본서, 기출 변형, 모의고사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단권화를 시켜야 하는데 경찰학은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또 실제 시험에서 기출을 벗어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다 섞어서 단권화를 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찰학은 기본서랑 모의고사로 단권화를 시켰습니다. 이 책은
밀비스에서 나오는 요약책인데요. 저는 이 책에다가 단권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단권화 시킨 책을 하루에 50페이지씩 5일 동안 1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는 최소 40회독은 넘게 한 것 같아요. 40회독 정도 하니까 나중에는 세세한 것까지 머리에 다 들어오고 모의고사를 쳤을 때 90점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고 경찰학이 효자 과목이 됐었습니다. 경찰학의 핵심은 얼마나 단권화를 빨리 시켜서 얼마나 많이 회독하느냐, 그리고 양이 많다 보니까 한국사처럼 모의고사를 매일 쳐서 전범위를 얼마나 많이 매일 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두 문자를 얼마나 많이 따서 내 머릿속에 넣느냐, 이게 관건인 과목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제가 실제로 공부했던 책이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는 글자는 기본서나 모의고사에는 적혀있지만 요약책에는 없는 부분을 제가 따로 적어서 단권화를 시킨 거고요. 경찰학은 항상 바꾸는 부분을 살짝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미리 전, 후, 미시적 관리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 색깔을 주셔서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 보면 영기준예산, 우선순위 둘 다 이응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연관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고, 계획예산제도 같은 경우도 계획이용으로 플랜이니까 PU, 프로그램 예산제도, 이런 식으로 좀 억지스럽지만 연관을 지어서 최대한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과목은 형법입니다. 우선 저는 형법은 윌비스 김원우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 저는 형법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못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20년 1차 시험도 형법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법 같은 경우는 기출을 정말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시험을 치고 나서 경꿈사에 들어가 보니까 기출만 판 형들 이번에 어떻게 됐어? 기출에서 안 나오던데?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정말 기출만 풀고 모의고사만 풀었는데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출을 풀다 보면 기본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오면 시험 문제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기본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형법은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형법도 경찰학만큼은 아니지만 법 종류랑 어떤 게 있는지 또 외울 게 많잖아요. 그건 저는 키워드를 따서 공부를 했는데요. 물론 키워드는 제가 딴 건 아니고 김원우 선생님께서 카페에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형법이 또 총론이랑 학설 비중이 되게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또 키워드랑 두 문자만 딴다고 해서 고득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학설을 처음 공부할 때는 학설은 버려야겠다, 공부할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험이 다가올수록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던 찰나에 학원에서 이제 신광관 선생님이 유튜브에 학설 특강을 해서 올려주신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명래 쌤이 올려주신 특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 시험 직전에는 경찰 시험, 경찰 간부 시험에 나왔던 학설을 또 한 번 더 특강을 해주셨는데 이걸 보고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학설 문제를 봤는데 신명래 쌤이 특강해주신 게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게 학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고 학설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총론 같은 경우는 가볍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럴수록 또 아웃풋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외워졌는지 이해를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말해보고 내 머릿속에서 꺼내보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학설이 약하시거나 키워드를 따는 방법을 모르겠으면 김원우 선생님 카페, 그리고 유튜브 신강은 경찰을 치면 학설 특강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풀었던 형법 모의고사인데요. 저는 이 1회 모의고사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가 100점이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100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지문 한 지문을 다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을 확실히 알겠으니까 X 표시, 2번을 애매하니까 하이라이트, 3번도 아니까 X, 4번도 애매하니까 하이라이트, 5번은 아니까 X, 그리고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알겠으니까 크게 X 표시,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치기 직전에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처진 부분만 보고 시험을 치러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과목은 형소법입니다. 형소법은 제가 제일 먼저 배운 과목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가고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형소법은 사실 기출을 아예 안 풀었는데요. 제가 한 건 기본 수업, 심화 수업, 요약 강의 1, 2, 3단계 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매일 풀었어요. 그리고 기본 심화 강의를 듣고 나서는 수업이 끝나면 복습 종이랑 진도별 모의고사를 나눠주셔서 그걸 되게 열심히 풀었고요. 사실 형소법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진짜 신강은 쌤이 다 떠먹여 준 거라서 제가 딱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설명드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도 마무리 특강에서 신강은 쌤이 짚어주신 거에서 정말 문제가 다 나와서 시험장에서 바로 그냥 찍어서 답을 맞출 수 있었고 이 책 자체에 두 문자가 이미 다 따져 있어서 회독하기에 그리고 외우기에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키워드를 따거나 두 문자를 따는 게 되게 어려우실 텐데 네이버에 훈짱닷컴 치시면 그 신강은 쌤이 따놓은 걸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형소법 같은 경우도 경찰학과 똑같이 단권화를 시켜서 저는 5일에 1회독씩 그래서 시험 칠 때는 최소 40회독 이상을 하고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시험은 얼마나 많이 회독을 하느냐, 얼마나 많이 단권화를 시키느냐, 그리고 두 문자를 얼마나 많이 따서 내 머릿속에 넣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탁 쳤을 때 그 두 문자가 나와서 시험 문제에서 바로 찍어버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경찰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게 되게 많았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계획표를 짜는 거예요. 계획표를 세우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해요. 계획표를 세울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아니면 몇 단원부터 몇 단원까지 이런 식으로 분량을 정해서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과목 똑같이 시간을 배분하면 안 되고 자신의 수준, 밸런스에 맞춰서 계획을 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찰학과 형소법은 하루에 각각 1시간 30분씩, 한국사는 2시간, 나머지 8시간을 영어랑 한국어에 투자를 했습니다. 계획은 절대 크게 짜지 마시고 매일매일 아침에 짜거나 자기 직전에 짜시는 걸 추천드리고 너무 무리하게 짜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자기한테 맞게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추천드리는 건 그날 공부했던 것 중에 헷갈리는 걸 포스트잇에 적고 그걸 플래너에다가 붙이고 자기 전에 한 3번만 읽어보세요. 그럼 다음날 자기도 모르게 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웃풋이에요.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샤워하면서 아웃풋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 두 문자가 뭐였지? 그러면 임, 상, 충, 한, 오, 사, 당, 한, 진, 평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면접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면접을 칠 때 마스크를 쓰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면접을 볼 때는 옆에 책상 거리에 걸어두고 면접을 봤습니다. 이건 청마다 다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쓴다 벗는다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제가 쳤던 청은 마스크를 벗고 면접을 봤고요. 근데 마스크를 쓰던지 벗던지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면접은 개별 면접, 단체 면접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우선 저는 개별 면접을 먼저 쳤습니다. 개별 면접은 저 혼자 면접장에 들어가면 앞에 4분의 면접관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면접관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막 하세요. 근데 제 느낌에는 개별 면접에서 압박 질문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은 분위기가 조금 무거웠던 그런 면접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체 면접은 저랑 같은 조였던 4명, 5명, 또 많게는 6명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면 앞에 또 면접관님께서 4분이 앉아 계시고 그 면접관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4분 다 질문을 하셨던 건 아니고 면접위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질문을 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주제는 정말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주제를 주시더라고요. 옛날 주제를 좀 예로 들어드리면
먹방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하와이에서 선크림 바르는 걸 규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게 토론 주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면접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색깔을 보여줄 수 있게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 그리고 자기의 사례 같은 걸 많이 생각해서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이 어떻게 되세요? 우선 면접을 치기 전에 사전조사서라는 걸 써요. 사전조사서가 뭐냐면 그날 자기가 지원한 청에 가면 불특정한 주제로 저에게 글을 쓰라고 합니다. 시간은 20분을 주고요. 그리고 20분 동안 정말 미친듯이 써요. 그러면 그거를 앞에 계신 교육계 직원분한테 제출을 하고 면접관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사전조사서에 대한 질문은 또 하는 청이 있고 안 하는 청이 있는데, 저는 사전조사서에 대한 질문은 딱히 없었고 그냥 제가 쓴 내용을 이런 걸 적었죠 라는 식으로 한번 짚어주는 정도에서 끝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은 어린애가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서 순찰차로 집에 태워다 줬는데 고맙다고 사탕을 주면 받을 거냐. 그 다음 질문은 경찰, 검사,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 다음 질문은 내 성실성이 얼마나 됐는지 사례 2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 다음 질문은 선임이 나한테 커피를 태워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질문은 아니 본인도 당당하게 시험을 쳐서 들어왔는데 커피나 타고 있으면 억울하지 않겠냐. 그 다음 질문은 선임이 나한테 부당한 지시를 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 질문은 주치자를 만났는데 주치자가 나한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하면 회의감이 들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 질문은 본인이 생각하는 경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였습니다. 단체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은 보통은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끝이 났어요. 질문은 경찰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3가지를 말하고 사례나 자신이 겪었던 걸 있으면 말해봐라였습니다. 이 주제로 각각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고 어쩔 수 없이 바로 토론으로 넘어갔어요. 토론 주제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공무원들한테 방역 지침이 내려오고 그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공무원이 코로나에 걸리면 징계를 내리겠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토론을 하세요 였습니다. 저는 사실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면접, 체력시험은 그냥 쉽게 붙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필기시험은 그냥 입장권일 뿐이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겪어보니까 필기시험은 입장권일 뿐이더라고요. 필기시험을 꼴찌로 쳐도 체력을 잘 치면 최상위권으로 올라가실 수 있고, 필기시험을 아무리 잘 쳐도 체력시험을 망쳐버리면 최하위로 떨어져서 최종 불합격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필기, 체력 둘 다 합산을 해서 자기 배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배수가 정말 낮고 환산 점수가 정말 낮아도 면접을 잘 보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끌고 가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기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셔서 꼭 필기시험에 합격을 먼저 하시고 필기시험 공부하시면서 체력 준비도 같이 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필기시험도 합격이 돼 있고 체력시험도 잘 봐서 면접을 무난하게 보고 경찰 시험에 합격을 하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길었던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나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